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변호사 류재현입니다. 오늘은 7가지 키워드로 파악하는 조 바이든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20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조 바이든의 생애에 대해서 7가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출생입니다. 조 바이든은 1942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무려 80살이죠. 미국에서도 사실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처음에 태어났고요. 집안은 아일랜드계 미국인 계통이며 종교적으로는 카톨릭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증조부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상원의원까지 지내면서 사실 좋은 집안이었지만 아버지였던 조셉 바이든이 사업의 실패를 겪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어릴 때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조 바이든이 사실 어릴 때는 말더듬이 증상이 좀 있어서 가족들이 그 증상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막 말 잘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말 잘하는 대통령이지만 사실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말 잘한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말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데 사실 어렸을 때의 그런 일화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대학 시절입니다. 조 바이든의 대학 시절은 어땠나? 델라웨어주의 카톨릭 사립학교인 아키메어 아카데미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학업이 그렇게 뜻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적이 좋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인권운동이라든지 특히 미식축구를 워낙 잘했다고 하고요. 미식축구 등번호가 30번, 포지션은 하프백으로서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1961년도에 델라웨어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요. 전공은 역사학과 정치학이었지만 성적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 688명 중에 506등으로 졸업을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뜻이 있고 또 기본적인 머리는 있었는지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에 이후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결국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를 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아픈 가족사입니다. 조 바이든과 관련돼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일화 중에 한 개가 본인의 와이프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라는 일화인데요. 사실 가장 그 힘든 시기를 겪었던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가족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966년에 로스쿨 재학 중에서 넬리 헌터를 만나서 첫 번째 부인이죠. 이남일녀를 두었는데 첫 상원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1972년에 조 바이든이 처음으로 상원의원이 되거든요. 그 직후에 첫 부인인 넬리 헌터와 딸 나오미를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살아남았던 보 바이든, 헌터 바이든 이 두 아들이 입원한 병실에서 조 바이든이 엉엉 울면서 상원의원 선서를 했던 일화는 유명한 일화 중에 한 개입니다. 이후에 상원의원직을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두 아들들을 또 극진히 케어를 하면서 아주 멀리 있었던 워싱턴에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들을 돌보는 그런 장면들이 국민들에게 참 인간적이구나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준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가정적이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랬던 그의 어떤 백그라운드, 가정사 이런 것들이 사실 그가 국민들에게 조금 친숙하게 그리고 공감대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부인을 만나게 되죠. 노던 버지아 커뮤니티 칼리지 영어과 교수였던 질 바이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 바이든과 딸을 낳게 되고요. 애슐리 바이든을 낳게 되고 이 질 바이든이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돼서 미국의 영부인으로서 직책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아픈 가족사는 그 장남이었던 보 바이든이 46세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보 바이든이 워낙 잘하고 똑똑했던 친구고 당시에 이제 델라웨어 법무장관으로서 재임을 했고 델라웨어 주지사로까지도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고요. 그래서 가족사로 봐서는 사실 조 바이든이 여러 가지 아픈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정치 입문입니다. 1969년부터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당시에 이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좀 힘이 들자 지역에 있는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민주당 내에 개혁을 다루는 포럼에 참여하게 되면서 델라웨어 뉴캐슬 카운티 출마 권유를 받게 됩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출마 권유를 받게 되는데 1970년 11월 뉴캐슬 카운티의 카운티 의회 의원이 되었고요. 당시 28살의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정치 인생을 시작한 조 바이든은 정치적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미국 정치계 최고의 거물, 최고의 베테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970년도에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바이든은 1972년에 민주당으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 당시 선거의 구도는 바이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였고요. 해당 선거구의 상원의원은 제이 보그스라고 하는 델라웨어 지역에서만 3선을 지낸 현역이었고 바이든이 심지어 갓난아기 때 처음으로 공직에 선출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갓 30이 되었던 바이든은 현직 상원의원이었던 제이 보그스를 3,000표 차로 이기면서 파란을 일으켰고요. 그러면서 1972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6선 상원의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선거에 승리를 하게 되면서 무려 36년 동안 델라웨어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냈고 상원의원의 대표적인 거물이자 미국 정치계의 최고의 베테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외교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주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외교, 국방,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면서 2007년도에는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으로까지 재직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키워드는 오바마의 부통령입니다. 1988년 그리고 2008년도에 민주당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출마를 하였지만 사실은 전부 다 여의치 않았고요. 환경적으로도 폐색이 짙어서 결국은 중간에 후보로서의 역할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중도 성향 백인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버락 오바마는 그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고 바이든이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이후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으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특히 외교와 경제 쪽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신뢰를 하면서 많은 권한을 주고 또 조 바이든도 그 역할을 아주 잘 수행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또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가장 가까운 그런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면서 이번 정권에서도 사실 조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오바마가 여러 가지 지원 사격을 많이 해줬던 것이죠. 자, 일곱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입니다.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도에 일리노이 스프링필드 연설에서 부통령 후보였던 바이든 후보를 처음 소개를 하면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실수를 했냐면 차기 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The Next President라고 하면서 차기 대통령이라고 조 바이든을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 재밌어서 막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쳤는데 결국 12년 뒤에 오바마의 말실수는 현실이 됩니다. 결국 오늘 2021년 1월 20일에 조 바이든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요. 현재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죠. 코로나의 위기, 그 다음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리고 대통령 선거 번복과 탄핵 추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대혼란 속에서 조 바이든이 앞날이 사실 녹록지는 않지만 그가 만들어 나갈 미래,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 정권보다는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7가지 키워드로 파악하는 조 바이든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조 바이든의 정치적 성향, 대통령 인수위에 대한 분석, 한국과의 관계, 경제정책, 외교정책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공부하는 변호사 류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